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여러분은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어떠신가요? 말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쉽게 긴장하시는 편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나 노래하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가 무대에 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긴장하다가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긴장한 그대로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글 쓰고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될 만큼은 경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긴장을 풀고 말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면서 나아진 경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노력해서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화의 주인공은 말을 더듬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인데요. 전쟁이 닥친 상황, 한 나라의 왕, 국민들을 위해서 라디오 연설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톰 후퍼 감독의 2016년작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 조지 6세인데요. 콜린 퍼스가 연기를 하고 있고 또 콜린 퍼스 외에도 헬레나 보넴 카터, 제프리 러시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My husband is required to speak publicly. I have received Perhaps he should change jobs. 킹스 스피치는 2011년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주연상, 감독상,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여우조연상에 헬레나 보넴 카터, 나무조연상에 제프리 러시가 후보로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후보 지명만 따지면 12개의 부문이었어요. 킹스 스피치는 왕의 연설이란 뜻인데요. 그 왕은 바로 지금 영국의 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 조지 6세입니다. 조지 6세는 원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조지 5세가 숨을 거둔 뒤에 그 왕위 계승 서열이라는 게 있죠. 그것에 따라서 에드워드 8세가 즉위를 합니다. 근데 에드워드 8세는 당시 연인이던 심슨 부인이 이혼했다라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왕위를 포기하는 거죠. 세기의 사랑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에드워드 8세의 동생이던 엘버트 왕자가 조지 6세가 되는 거예요. 이 조지 6세를 연기하는 배우가 콜린 퍼스입니다. 문제는 조지 6세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왕자 때부터 무슨 크고 작은 무슨 기념식 이런 데 가서 연설을 할 일이 왕왕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왕자 시절부터 말더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되면 더 많은 군중 앞에서 더 중요한 연설을 해야 되니까요. 조지 6세는 결국 아내가 소개해준 언어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라이오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더딘 과정을 통해 중요한 연설을 해내는 이야기가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의 주요한 줄거리인데요. 조지 6세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연기하는 배우가 바로 헬레나 보넴 카터, 또 언어치료사인 라이오넬을 연기하는 배우가 제프리 러시입니다. Your methods are unorthodox and controversial. Up comes your Royal Highness. It's actually quite good fun. Yes. Art thou afeared? It's your peculiar. 왕이 말더듬 증세를 고치는 이야기, 이것만 가지고 어떤 영화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킹스 스피치는 한 인간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영화에서 조지 6세는 아버지의 엄격함 때문에 억압적인 성장 환경에서 자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억압적인 성장 환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어요, 원래는. 근데 로열 패밀리니까
이렇게 왼손잡이는 안 된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들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규율을 강조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인이 된 다음에 부모로부터 독립한 다음에서야 부모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된다고 해도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은 또 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때로는 부모의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서야 내가 사는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지 6세의 경우는 그래요. 특히나 이 왕이라는 사람들은 혈통이 전부잖아요. 왕이 되는 이유는 혈통 때문이죠. 이렇게 조지 6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가 왕이었고 형이 왕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혈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했던 엄격한 훈육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킹스 스피치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킹스 스피치의 가장 인상적인 스펙터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결정을 내린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이제 그때 조지 6세가 대국민 담화를 라디오 생방송으로 읽는 동안 라이오넬이 그를 지휘하는 장면이에요. 이 대목이 영화 말미에 길게 나오는데 무슨 지휘가 무슨 말이냐. 일단 연설문이 있겠죠. 근데 연설문을 읽어야 하는데 조지 6세는 지금 이 연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곧 전쟁이 영국까지 찾아올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맞서보자. 함께 싸웁시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연설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생방송이라는 거죠. 생방송이니까 자기가 실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That is St. Edward's chair. People have That- carved their names on Listen it. to me! Listen to me! Why should I waste my time listening to you? Because I have a voice! Yes, you do. 그러니까 이 라이오넬하고 조지 6세가 연습을 거듭합니다. 연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연설문에 어디에서 말을 쉬고 어디에서 숨을 쉴지, 잘 되지 않는 대목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그런 대목들을 넘길지 이런 것들을 둘이 같이 리허설을 해요. 그래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담화에서 베토벤 교향곡 7번의 그 장중한 선율이 뒤에 깔리고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멋진 콤비 플레이를 하면서 연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당시 조지 6세의 대국민 담화 음성과 이 영화 속 킹스 스피치의 콜린 퍼스 연기 음성을 비교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말을 하고 같은 사람이 숨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지 6세와 라이오넬을 연결해준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헬레나 보넴 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흔히 얘기하는 현명한 아내 같은 이미지의 전형처럼 보여요.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있고, 조지 6세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도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조지 6세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기 싫다는 거죠.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왜 형이 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에 대해서 눈물 짓는 조지 6세에 대해서 헬레나 보넴 카터가 유연하게 그를 달래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그 말더듬이 증세를 고칠 수 있도록 라이오넬을 찾아주는 역할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버킹엄 궁전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구나. 배포가 크다. 이런 느낌이 들죠. 킹스 스피치는
이 영화 말고도 같은 시대를 다룬 다른 영화랑 같이 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영화를 골랐는데 물론 영화에 콜린 퍼스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연기도 훌륭합니다만 이 다른 영화들을 같이 꼭 보세요. 첫 번째는 조 라이트 감독의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주인공은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초반부 상황입니다. 영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로 정치하는가, 말의 정치, 말의 스펙터클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정치 드라마인데요. 게리 올드먼이 처칠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정반대 입장에 선 정당들이 어떻게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가, 그 말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스펙터클이에요. 킹스 스피치가 왕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초반 영국 왕실을 보여주고, 또 다키스트 아워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초반에 영국 정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같은 시기 전장에 있었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예요. 덩케르크 영화랑 다키스트 아워는 사실상 같은 때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다키스트 아워는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덩케르크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간인들까지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이나모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이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정치 논리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굉장히 독특하게 찍었어요. 적한테 포위된 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해변의 병사들 이야기, 그 다음에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 덩케르크로 항해하는 하루를 보내는 민간인들 이야기, 또 적의 전투기를 공격해 추락시키는 임무를 맡은 공군 비행사들이 남은 연료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라도 더 영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그 마지막 연료가 떨어지는 순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게 1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세 가지, 육해공 세 가지 이야기를 교차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킹스 스피치 이야기가 있고, 다키스트 아워 이야기가 있고, 덩케르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그 2차 대전 초반부의 영국 상황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다. 물론 영국만 참전한 전쟁은 아니지만요. 킹스 스피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하고 감독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경쟁작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빗 핀처 감독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두 영화 다 약간은 다른 의미에서 말이라는 게 주는 스펙타클의 재미를 보여주는 영화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국 시대물에 약간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도 그렇게 상을 받은 영국 시대물로 아카데미에서 큰 상을 받은 영화들 이야기를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톰 후퍼 감독의 킹스 스피치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